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행복회로 다시 돌리는 중국, 전기차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동맹 균열, YMTC와 손잡은 애플 때문에 우스워진 치포 동맹,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행복회로를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반도체 동맹에서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설을 실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동맹이 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의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애플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의 신규 납품처로 칭화윤리의 자회사인 YMTC를 낙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높은데 애플이 YMTC를 신규 공급처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애플의 결정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와 엇박자를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은 최근 치포 동맹을 추진하는 등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 제한할 예정인데 애플이 오히려 핵심 부품 공급처로 선정하는 등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때문에 한미 반도체 균열 동맹 균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YMTC와 애플의 동업은 중국에 더욱더 큰 행복회로를 굴릴 거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행복회로를 다시 돌리는 중국, 전기차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동맹 균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의 뒤통수 때리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신차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한국 자동차 업계인 현대차의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으로는 이게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상황이라 이 소식에 쇼크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상황이죠. 이는 미국의 압박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대 전기차 판매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은 손해볼 일이 없지만 반도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은 반도체 1등 국가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 설계 능력에 대해서만 1등 국가이고 또한 팹릿 업체들도 세계적인 기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을 위시로 하고 있죠. 즉 설계 능력이 10이라면 생산 능력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세계 1위 반도체 나라였는데 이들이 이제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것에 편승해서 TSMC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생산력, 특히 낸드 플래시와 D램의 생산력이 세계 1등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치포 참여에 종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이 빠지고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카르텔을 구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치포 예비 회의에 한국도 참여해서 여기에서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치포 참여를 미국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치포 동맹의 이면에는 중국 견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를 생각하면 보복의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이미 중국은 사드를 매개체로 많은 카드를 사용한 만큼 그다지 그렇게 큰 견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미 화장품 생태계도 많이 바뀐 상황, 여기에 자동차 잘 안 팔리죠, 스마트폰 잘 안 팔리죠, 뭐 이러한 것들 지금 반도체 빼고는 다 중국에서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체도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산 전기차 때리기로 인해서 한국이 뿔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동맹에 균열까지 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 전기차 정책에 대한 한국 불만, 치포 균열을 보여준다라는 논평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보조금 예외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치포 참여는 미국의 부속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물로 한국을 깔아뭉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없었다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착각이죠. 중국의 기업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로 했었고 이것을 편승해서 이것의 공급망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중국 자체 회사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무기로 한국산 자동차를 무시했던 자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미국 때리기에만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와 생산 능력은 부족해도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4분의 1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죠.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불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조차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위치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들을 노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통관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은 내수보다 수출로 반도체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는 것이죠.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는 대목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보복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남은 선택지는 한 곳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의 제품뿐이죠. 중국이 한국 제품을 버리고 한국산 메모리 제품을 버리고 미국 회사의 제품 의존도를 높인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넘어 반도체 분야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회사의 제품으로 의존도를 높인다? 이건 누가 봐도 콧방귀밖에 끼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 중국산의 비중을 높이는 일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D램과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 아까 언급해드렸던 YMTC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후에 또 나올 거지만 YMTC의 문제는 지금 YMTC는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블랙리스트를 올린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산 비중을 높이는 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는 DDR5 제품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 제품은 기껏해야 DDR4 그리고 DDR3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DDR4의 초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의 격차도 크고 매번 초격차를 선언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한국의 치포 동맹에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를 매개체로 치포 동맹에 가입에 무산을 기원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에 대해서 논평을 달고 이렇게 논평을 달면 한국의 지금 주류들이 한국의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종착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치포 동맹에 가입해야 하고 중국의 제재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기술 그리고 일본의 장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가 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치포 동맹의 가입을 매개체로 한국이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YMTC와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YMTC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200단 이상의 적층을 성공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애플의 결정으로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까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 YMTC와 손잡은 애플 때문에 우스워진 치포 동맹입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YMTC의 128단 낸드 플래시를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 3세대에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애플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일본의 키옥시아에서 낸드 플래시를 받아왔지만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도 새로운 공급업체로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죠. 칭화유니 그룹은 지난해 자금난으로 인하여 파산하고 지난 11일 기업 회생 절차를 끝내고 결국 회생했습니다. 국영기업체가 되는 것이죠. 칭화유니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YMTC의 약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 반도체 연구기관인 신메이 연구소는 칭화유니의 자회사 YMTC 한 곳만 해도 10년간 5천억 원 이상 약 1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3년 이후에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이들을 나서서 구제를 해줬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 창출이 좀 더 빨라지고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술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애플이 칭화유니 그룹의 자회사인 YMTC를 수렁에서 끌어올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YMTC는 2016년 칭화유니 그룹과 중국 후베이성이 함께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칭화유니 그룹이 파산 이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칭화유니 그룹의 경영에 뛰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YMTC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영 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애플의 YMTC의 낸드를 받게 된다면 중국 정부와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죠. 애플이 YMTC를 세 번째 낸드 공급업체로 선정했다라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YMTC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낸드와 같은 경우는 거의 평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YMTC를 완전히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나서서 이 YMTC의 이러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된 것이죠.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으로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면서 낸드 플래시로 만든 SSD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했고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시장에 거의 한 80%까지 점령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SSD를 달면 지금 속도도 빨라집니다. PC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HDD를 사용하지 않고 SSD를 더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죠. 또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차 등 전자기기에도 널리 사용되는 것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YMTC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위인 삼성전자와 키옥시아 등에 이어서 세계 낸드 시장의 6위를 기록 중이죠. 1위 삼성전자, 2위 키옥시아, 3위 SK하이닉스, 4위가 웨스턴 디지털일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5, 6위 정도 지금 기록 중이죠. 그리고 이번 중국 정부와 애플의 지원으로 이제 한층 더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입니다. 특히 YMTC는 최근 저가 공세를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지금 3%의 그 시장 점유율을 이제 10%대까지 올린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로이터는 7월 28일 YMTC가 낸드 플래시 공급량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YMTC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을 빠른 시간 내에 10%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업계는 YMTC가 중국 정부와 애플을 동의했고 낸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등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러한 마이크론을 성장을 꺾게 되는 YMTC를 가만히 내다보고 있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YMTC가 200단 이상의 낸드 적층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미국은 YMTC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TC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YMTC를 그냥 뒤에서 밀어붙여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전문가도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고, 이어서 애플의 중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2016년 5월 중국 정부와 2,750억 달러, 약 37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도입을 약속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부품 대표적인 건 뭐냐면 지금 BOE의 OLED, 그리고 이번에 YMTC의 낸드 플래시. 나중에는 D램까지 쓴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과 YMTC가 교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정계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의 행동을 보면 계속 꼴보기 싫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1월 중국 남서부 수촨성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반도체 업체 인텔의 계획을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단시킨 바가 있죠. 또한 지금 TSMC가 난징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것도 막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D램에 사용되고 있는 EUV 노광 장비를 우시에 드리려고 했던 이러한 계획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YMTC에 대한 애플의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애플의 YMTC 살리기, 중국의 칭화유니 그룹 살리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선택지는 딱 하나죠. 치포 동맹 가입한다.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행동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